안녕하세요. 라온의 책 먹방. 오늘은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MJ 드마코의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입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열 받고 정신 차려라. 1999년 매트릭스가 개봉한 이래 지금까지 빨간 알약은 많은 것을 상징하게 되었다. 변화, 각성, 지식, 자유, 그리고 일상에서 벗어난 고통스러운 여정. 전설적인 동기부여 전문가 짐 론은 이렇게 말했다. 누구나 두 가지 중 하나의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다. 즉, 수양의 고통 혹은 회환의 고통 중에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시점에 우리는 바로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모하메드 엘 에리언은 잡지에 쓴 에세이에서 투자회사인 핌코의 CEO 자리에서 물러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엘 에리언이 그의 딸에게 왜 양치질을 거부하고 말을 안 듣는지 물어보았을 때 그의 딸은 아버지가 과중한 업무량 때문에 놓친 22번의 중요한 사건들을 적어놓은 목록을 뒤밀었다. 학교 입학식, 첫 미식축구 매치, 할로윈 파티 등등 그 목록은 엘 에리언으로 하여금 자신의 우선순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렇게 적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끔찍한 기분과 함께 나는 방어적이 되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못 간 것이었는데 출장, 중요한 회의, 급한 전화 통화, 갑작스럽게 터진 일들. 그러나 내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점을 하나 놓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를 대호각성시킨 사건은 20년 전에 일어났지만 그 흔적은 영원히 내 마음에 남아있다. 나는 26살이었고 대학 졸업 후 4년이 흘러 있었으며 시카고에서 운전사로 일하고 있었다. 나의 하루 일과는 일주일의 나머지 날들과 똑같이 시작되었다. 아침부터 12시간 동안 수백 마일을 교통 정체를 뚫고 달리고 난 뒤에도 나는 여전히 일해야 했다. 밤이 되면서 꾸준히 내리던 눈이 앞을 볼 수 없는 눈보라로 바뀌었다. 마지막 고객을 집에 모셔다 두린 뒤 돌아가려 했지만 눈보라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사방의 도로가 막히고 시야도 막혀버렸다. 좌절 속에서 나는 리무진을 길가에 주차시켰다. 나는 으스스한 침묵 속에서 나 자신을 마주했다. 부끄러웠다. 불안했다. 절망적이었다. 고객들의 수화물을 싣고 내리면서 젖어버린 나의 축축하고 차가운 양말은 나의 고뇌를 차갑게 비웃었다. 비참한 진실은 확연했다. 내가 지구에서 쓸려 나간 데에도 가족 외에는 아무도 마음 아파하지 않으리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의 경영화 학위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휴지 조각들이었다. 좋은 학점도 동기들보다 1년 일찍 졸업했다는 자랑스러운 성취도 다 무용지물이었다. 희망 없는 나의 직업은 겨우 다음 달 날라올 청구서들을 처리하는데 급급한 돈을 벌어다 줄 뿐이고 일상은 그대로 반복될 터였다. 나는 차 안에 멍하게 앉아서 심술 맞은 와이퍼들이 규칙적으로 내는 소리를 들으며 고백했다. 나의 인생은 탈선한 기차이고 나는 거울 속의 패배자에게 신물이 났다고. 나는 새벽 4시에 울리는 알람시계에 욕을 퍼붓는 일도 이제는 그만두고 싶다고. 술 취한 청년들과 버릇없는 양아치들과 심드렁한 기업 중역들에게 운전수 노릇을 해주는 것도 지긋지긋하다고. 추운 겨울 날씨와 습한 여름 날씨를 견디면서 교통체증 속에서 내 인생이 좀먹어 들어가는 것을 보는 일이 이제 진력이 난다고. 그리고 그때 나는 내 인생을 끝내겠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 무언가가 변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그 무언가는 바로 나 자신이었다. 책을 읽으면서 나도 나만의 대호각성이 있었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게 사실이면 축하한다. 그런데 대호각성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뒤통수를 아직 후려치지 않았다.
그 사람들은 순간적 반성을 했을 뿐이다. 일시적으로 짜증이 나서 자기 얼굴을 한 대 찰싹 때렸을 뿐이다. 그 무거운 엉덩이를 들어 올릴 만한 충격을 아직 받지 못했다. 그것은 마치 주유소에 들어누워 있는 게으른 개에 대한 오랜 이야기와 같다. 날이면 날마다 그 개는 같은 자리에 들어누워서 끙끙거렸다. 주유소에 올 때마다 개가 칭얼거리는 소리를 들은 어느 손님이 주유소 직원에게 물었다. 이봐요, 저게 어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직원이 대답했다. 아, 못 위에 들어누워서는 아프다고 저러는 거예요. 황당해하며 손님이 묻는다. 그러면 왜 일어나지 않는 거죠? 직원이 대꾸한다. 아직 덜 아픈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업가 정신과 재무적 자유와 성공에 관심이 있지만 결코 실행의 첫걸음을 떼지 않는다. 왜 그럴까? 아직 덜 아프기 때문이다. 당신은 사는 동안 대우각성처럼 보이는 순간을 여러 번 만났지만 그것들은 진정한 대우각성이 아니었다. 가짜 대우각성은 일시적이어서 몇 시간이나 며칠밖에 그 효력이 지속되지 않는다. 진정한 대우각성은 흐릿터분한 관심을 야무진 다짐과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끈다. 그것들은 변명들을 두들겨서 납작하게 만든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솎아내고 우선순위를 재정립한다. 엑스박스가 다락방으로 던져진다. 케이블 TV가 취소된다. 신용카드 빚이 청산된다. 가짜 대우각성과 진짜 대우각성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 가짜 대우각성에는 4가지 위협이 연루되고 그중 하나가 당신을 다시 그 각본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진짜 대우각성에는 그런 위협이 없다. 첫 번째 위협, 평범의 안락함. 진짜 대우각성은 평범의 안락함을 떨쳐내버린다. 사람에게 평범의 안락함을 보장하는 정도의 월급을 주는 그냥저냥 괜찮은 일자리를 주면 그 사람은 영원히 그 일자리를 고수할 것이다.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1926년 잡지 월드워크가 실은 인터뷰에서 산업계의 거물 헨리 포드는 왜 근로자들의 업무량을 주 6일 48시간 근무에서 주 5일 40시간 근무로 줄이면서 보수는 그대로 유지했는지 그 이유를 털어놓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여가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주 5일 근무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상품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이 사실은 번영의 비법이기도 합니다. 주 5일을 근무하는 사람들은 주 6일을 일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소비를 할 것입니다. 여가 시간이 많을수록 더 많은 옷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음식도 다양하게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수단도 더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각종 서비스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증가된 소비는 지금보다 더 많은 생산을 요구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비즈니스가 천천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돌아갈 것이며 이것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이윤이 창출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널리 수용되고 있는 주 5일 40시간 근무는 예속을 위한 각본화된 도구로 당신이 근무하고 근근히 의식주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동시에 주말만큼은 잠시 여유를 허락함으로써 소비를 진작시킨다. 당신의 머리가 수면 위로 숨 쉴 정도만 나와 있는 한 주말의 여유라는 뇌물은 계속 제공될 것이며 빨간 알약은 입안에서 뱅뱅 돌기만 하고 삼켜지지 않는다. 두 번째 위협, 자존심과 자아의 보호. 진정한 대우각성은 자존심에 금이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고등학교에서 C급 학생이었지만 대학에서는 2개의 경영 관련 학위를 취득했고 장학금도 받았고 과 수석에 가까운 우수 성적으로 졸업했다. 그런 학업 성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기업 가족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의지가 있었다. 거기에는 접시 닦기, 택시 운전, 바닥 청소, 햄버거 판매도 포함되었다. 나의 꿈은 나의 자존감과 자아보다 더 강력했다. 당신이 너무 잘난 나머지 식당에서 서빙을 하며 친구들이나 가족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두렵다면 당신은 아마도 기업가가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나는 트위터를 통해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일자리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기업가가 될 마음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기업가들은 몇 주고 때로는 몇 달이고 보수 없이 일하기도 한다. 그런 희생을 치를 의사가 당신에겐 있는가?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할 자신이 없는 사람이 아무런 보수가 주어지지 않을 때 일을 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가? 나의 포럼에서는 자존심이 너무 세고 너무 멋지고 너무 잘나서 힘든 일은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몰려든다. 어떤 이들은 너무 잘난 나머지 진짜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자긍심이 넘치는 영혼들은 기업가로서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세 번째 위협, 나에게는 책임이 있다. 당신은 깊이 빠져 있는가? 깊이 빠져 있다는 말은 각본화된 삶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사용하는 표현이다. 나는 이 말을 책임과 빚과 소비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라서 그 각본으로부터의 단절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을 일컬을 때 사용한다. 그들은 무거운 짐에 억눌려 마비 상태에 있고 진정한 대오각성이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인터뷰 중에 황당한 질문을 받곤 하는데 이런 식이다. 전처가 넷이나 되고 6명의 다른 여자로부터 17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신용카드가 9장이고 새로 뽑은 차가 2대가 있는데 직업은 형편없는 사람을 위해 해줄 조언이 있는지요? 정말로 그런 상황이십니까? 글쎄 어떤 조언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적어도 듣고 싶어 하시는 종류의 조언이라면 해드릴 건 없고 이건 어떻습니까? 바지 지퍼 잘 올리고 다니시고 없는 돈으로 물건 사재지 마시고 달리 더 좋은 방편이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원기왕성한 이력을 지닌 사람의 문제는 돈이 아니다. 그에게는 의사결정의 문제가 있다. 그것이 변화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조언을 하든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다. 진정한 대우각성은 돌아갈 다리를 불태우고 변화를 강요한다. 가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내거만 사실은 책임질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각본의 소나기가 더 강하게 당신을 움켜쥔다는 것이다. 자동차 할부, 학자금 융자, 신용카드 모기지, 위자료, 자녀들, 그리고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인 당신의 반려견. 피닉스시 마리코파 카운티에 있는 동물 통제 쉼터는 중앙 도살장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매주 수백 마리의 동물이 안락사를 당하고 있다.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는 죄 없는 개를 주인이 버리기 때문이다. 이 개들은 들어온 지 24시간 후에 안락사를 당한다. 우리는 얘를 키울 능력이 되지 않아요. 너무 많은 사람이 그 귀여운 모습에 반해서 일단 식구로 받아들이고 나면 먹이고 훈련시키고 미용시키고 산책시키고 약 먹이고 백신 맞히고 장난감을 사줘야 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다. 그리하여 사랑스럽고 멀쩡한 반려동물들이 동물 아우슈비츠에서 생을 마감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의 요점은 이것이다. 책임에는 비용이 따른다. 인생에서 책임질 일들을 즉흥적으로 쌓아가라. 비용에 대한 필요도 함께 따라갈 것이다. 그리고 그 각본은 당신의 소비를 사랑할 것이다. 네 번째 위협, 두려움. 진정한 대우각성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싫어한 일을 떠나지 못하는지 당신은 추측도 못할 것이다. 그들의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지배권을 휘두른 것은 두려움이다. 미지의 것, 수치, 실패, 뒷이야기하는 친구들에 대한 두려움, 뒤처지고 남 보기에 위신이 서지 않은 직업을 전전하고 최신 기기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모두 비합리적이고 과장된 두려움이지만 우리의 손과 발을 묶기에는 충분한 힘을 발휘하는 두려움이다. 다짐과 실행으로 가는 당신의 발목을 붙잡는 두려움의 종류가 무엇이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라.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최악의 일이 벌어질 때 당신의 세상에 종말을 고할 것인가? 그 일이 생명을 위협할 것인가? 시력을 잃거나 한쪽 다리라도 잃게 될 것인가? 공포의 저변에는 결과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이 깔려있다. 부모님과 몇 달 같이 살아야 한다고 해서 뭐가 그리 나쁠 게 있단 말인가? 웬딜스에서 감자를 튀긴다고 해서 사형 집행 영장이라도 나온단 말인가? 워킹데드의 최신 에피소드를 놓친다고 해서 세상의 끝이라도 온단 말인가? 당신은 살아남을 것이다.
책 주세요, 책.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먹어봤습니다. 이 책의 아주 짧은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먹어봤는데요. 여러분이 꼭 이 책을 구입해서 다른 내용도 꼭 함께 맛있게 드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부의 추월차선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